네, 안녕하세요. 세력이 되고 싶은 나는 세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은 코인판에서 조회수 27,000회 정도 있는 쪼그레짱님입니다. 제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억의 공황장애 약 먹으면서 5년 동안 마진하면서 느낀 점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선물 트레이딩을 시작한 건 2017년도에 현물 무지성 매수로 조금 돈을 벌고 나서 나는 재테크에 소질이 있구나, 인생 역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거의 전재산 2억 정도를 거래소에 놓고 난 이후였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꾼 지 얼마 안 돼서 2018년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난 뒤 엄청난 하락이 되는 걸 보면서 전 재산이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처음 마진 거래소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하락에도 베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적은 시드로 100만원, 200만원 정도로 숏 위주의 베팅을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냈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거래일까 하는 지지 저항선에 위치해 10배씩 걸어두기만 하면 변동성이 심할 때라 그런지께 수익률이 좋았는데 난 단타에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며 다시 5천만원을 놓고 저배로 천천히 단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다른 인터넷상 선물 트레이더의 실패 경험들과 달리 꽤 준수한 수익률을 꾸준히 얻고 있었고 제가 트레이딩에 대한 기본이 있구나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비트맥스 거래소에 돈을 놓고 2배 이상 시드를 굴려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었고 완전히 자신감이 만땅일 2018년 말쯤 절대로 깨질 리가 없다고 생각한 6,000달러 부근의 비트코인의 해시 전쟁으로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은 어차피 반등은 온다라는 마인드로 당연한 듯이 계속 물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레버리지도 최대로 물타는 시점에서도 10배 이상은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었기에 원칙을 지키며 스스로를 믿자, 너 쫄보 아니야 라며 마인드셋을 하고 당연히 수익으로 탈출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결과는 마이너스 1억 2천만원 청산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듯이 계속 뛰기 시작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상하게 현물로 존버하면서 수익이 나다가 박상기의 난에 1억 가까운 돈이 사라지는 걸 볼 때 보다 훨씬 더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시 한국거래소에서 선물거래소로 3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입금했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며 고배로 롱을 타며 2천만원 정도는 건져냈습니다. 다시 천천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처음 원칙대로 꾸준히 트레이딩을 했고 2019년도 비트코인이 접전 대비해 3에서 4배 올라가는 동안 3천만원을 또다시 초기 최대 달성치였던 1억 2천까지 늘리면서 거래소에 넣었던 돈 5천만원 이상을 찾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스트레스 받으며 단타 트레이딩 안 해도 들고만 있었어도 원금 이상을 찾은 거라 좀 안도한 게 이 사람은 좀 자기 말대로 좀 한심하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어쨌든 트레이딩을 하면서 해시 전쟁으로 마이닝에 관심이 생겨 비트코인 마이닝 사업을 하고 싶었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닝 사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반감기라는 게 오며 또다시 비트코인이 가격이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갈 것이고 비트코인 마이닝이 2035년도에는 마이닝할 비트코인이 1%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2020년 초 코로나 빔이 올 때 사업 미팅 중이었는데 앞에 있는 분에게 하락이 엄청 심하네요. 이런 건 저점에서 잡아야죠 하면서 모바일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못하다가 중간부터는 사업 미팅이고 뭐고 들리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차트만 힐끔힐끔 계속 봤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청산. 이때부터는 동공이 흐려지면서 미팅을 끝내고 집에 와서 선물 트레이딩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존망 운빨 게임, 세력 맘대로인 시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런데 선물에서 청산을 당하며 도박처럼 결국 원금 트레이딩으로 불렸던 내 돈들을 다시 계속 생각하며 다시 입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어차피 내가 실력이 있으면 100천만원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고 그게 아니면 5천만원 넣든 1억을 넣든 다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1000만원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 상승장이라 장이 좋아서였는지 실력이 좋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1번 청산당하고 두 번째 1000만원에서 4억 5천까지 늘리게 됩니다. 매매 방식은 하던 대로 조점 고점에서 역추세 매매 플러스 물타기였고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타로 매일 100, 200만원씩은 당연한 듯이 버니까 거래소에 있는 돈은 하나도 출금 안 하고 있으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쉽게 쓰면서 소비 습관이 완전 재벌 2세처럼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충분한 시드 플러스 물타기 결국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렸다가 탈출할 때의 쾌락 때문에 매매 원칙들도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12일 BNB가 당시 신고점을 넘은 상태라
명확한 정한성이 없었지만 엄청난 과밀수 구간이었고 피보나치 확장 1.618 부분을 최고점으로 생각해서 숏을 잡고 천천히 숏으로 물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며 마이너스 2억이 넘은 시점에 공포의 거의 최고점에서 롱으로 스위칭하게 되었고 스위칭 이후 쭉 하락하여 결국 마이너스 3억 7천 정도를 손절하게 되고 8천만 원이 남습니다. 당시 김프가 20%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딱 5만 달러만 더 수익 보고 한국거래소로 출금하자 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매매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8천만 원도 남은 것도 생각해보면 정말 큰 돈이었는데 본전 찾겠다는 마음으로 하다보니 고배로 계속 하다가 결국 며칠 만에 영원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문의약품 알프람, 정신병 약이죠. 거래소 돈이 영원이 되고 난생 처음으로 계속되는 심장 두근거림과 심장이 조이면서 호흡이 잘 안되는 증상, 그리고 생각할 때 한 번씩 눈앞이 까맣게 어두워지는 느낌 때문에 정신과에 가서 향정신성 약까지 처방받게 됩니다. 들어보니 저 같은 이유로 온 분이 전에도 2명 정도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 정작 돈 벌 때는 선물하는 이야기를 숨기고 잘 안했는데 돈을 잃고 나서 주위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이면 100,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돈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주위 사람들 때문에라도 하지 말아야겠다며 몇 개월간 안 했습니다. 조금 증상이 나아졌을 무렵 생각해보면 원금을 그렇게 많이 잃은 건 아니지 않나, 그때 출금했으면 많이 번 건데 내가 출금 안 한 건 아닌가, 나는 분명히 벌었는데 하면서 반년 정도 뒤인 10월 정도에 다시 마진 트레이딩을 시작합니다. 이때 정고점 부근에 다시 비트코인 올 시점이라서 다시 1000만원 챌린지를 도전해보자고 스스로 마음을 먹고 마진하는 유튜버들을 봤는데 사땡이라는 유튜버가 재밌어서 트레이딩 할 때마다 켜뒀는데 보다 보니 저도 어느샌가 갑자기 유튜브 매매 방식대로 고배를 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3연속 청산. 사땡이라는 유튜버 다들 유명하신 분 알고 계시죠? 이때부터 정신 안 차리면 돈 다 날리고 도박판에 미친 페인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거의 4년 가까이 쓰고 있던 매매 방식, 차트 보는 방식, 보도지표 활용 방식, 지지저항성 보는 방식들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매매법을 시스템 매매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분은 제일 먼저 바꾼 매매 방식은 첫 번째, 절대로 물타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제가 보는 지지저항선을 깨면 사실 이미 매매가 잘못된 건데 잘못된 순간에 물을 타고 또 물을 타는 매매를 했으니 승률이 95% 넘어도 결국 1년에 두세 번씩 있는 원웨이 무빙에는 그냥 무조건 청산 혹은 손절이 아닌 할복이었습니다. 이걸 손절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할복이나 청산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물타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단타 위주 매매에서는 안 하는 거나 최대 한 번 정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백테스트에서는 절대로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승률에 집착하기. 차라리 손익비가 1대1일지라도 기본적인 지지, 저항선 보는 눈이 있고 기본적인 보조지표 트레이더라면 누구나 다 아는 RSI, 맥디, 이평선, 추세선, 피보나치, 다이버전스를 참고해서 매매하면 60%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승률을 70%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번 매매 시 승률 60%면 20번은 수익, 70%면 40번 수익, 80%면 60번 수익. 선물 트레이딩이라고 레버리지 10배, 200, 10배, 20배씩 땡기지 말고 초반에는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 배로만 하다 보면 승률도 늘리고 레버리지도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은 무조건 옵니다. 세 번째, 손익비 좋은 매매하기. 승률이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1대1 손익비가 아닌 1.2대1, 1.5대1, 2대1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1대1 손익비보다 사실 승률이 조금 떨어져도 손익비 높은 거래가 추세를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잔고를 늘리는 데는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승률도 높고 손익비도 높은 매매인데 고수율도 쉽지 않은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손익비 좋게 매매하려고 손절 자주 날리는 것보다는 승률 좋은 매매로 자존감 올리는 게 우선입니다. 이분은 쪼그레짱님 같은 경우는 이게 매매 방식을 3번째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 맞는 말들이죠. 이게 전부 다. 매매법은 유튜브에 찾아보면 좋은 시스템 매매 방식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히 트레이딩 뷰 인디케이터들을 해외 유튜버들을 통해서 많이 참고했는데 국내에도 좋은 매매 방식을 소개해주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는 사자들도 꽤 많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월 몇백만원씩 받는 리리방, 아예 돈 갖고 튀는 사기꾼들도 있고 승률 70%가 넘는 매매법들이 많으니 이것저것 시도해보시고 롤 캐릭터를 고르는 것처럼 자신에 맞는 매매법이 있으니 몇 가지 추려서 하시다 보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물타기만 안 해도 청산당할 일은 아예 없습니다. 정말 운이 말도 안 되게 없는 사람이라면 10연패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배로 하면 1%씩 10연패에도 90% 시드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백테스트를 하시면서 승률과 손익비가 높아지는 시점에 레버리지를 쓰면 됩니다. 선물시장은 적어도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한 영원할 테니까 시간은 늙어주기 전까지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확률과 통계를 근거로 하는 시스템 매매도 불장이 오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운빨겜, 누가 운이 좋고 담력이 센 거로 수익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약상승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무조건 시스템 매매가 답입니다. 결과적으로 쪼그레장님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트레이딩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백테스트한 후 매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현재 원금뿐만 아니라 날렸던 제 돈도 찾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걸어둔 트레이딩 뷰에 알람 왔을 때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물타기를 안 하니까 물릴 일도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선물시장에 돈 버는 사람이 2%라고 하는데 저도 청산당할 때는 도박장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인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대로 공부하고 돈 벌 수 있는 원칙을 지키면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성한 경험들이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청산당하고 퇴학당하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세 줄 요약까지 남겨줬죠. 3년 동안 마이너스 5억 날리고 정시가 약 먹으면서 트레이딩 계속함. 두 번째, 매매법 잘못된 거 인정하고 다시 공부해서 물타기 안 하고 맞는 매매법 찾고 돈도 찾음. 자, 세 번째, 계속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본인 매매법이 잘못된 거니 매매법 바꿀 것. 추천도 122번 122회 정도 받았고 여기 사람들도 댓글도 많이 적었어요. 이분 같은 댓글은 선물의 끝은 청사님, 트레이닝 재능 인류 최정상이었던 제실 이버모 말로 보면 알 수 있지. 네,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